오늘은 등기사항 정부증명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글감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관한 내용이네요. 등기부 등본은 계약 시, 중도금 지급 시, 잔금 납부 시에도 반드시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해야 될 중요한 서류이네요. 그만큼 등기부 등본은 계약관계에서 권리관계의 건강함을 나타내기는 척도이기도 하지요. 부동산 거래소의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지요. 등기부의 갑부에는 소유권, 불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인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법적 권리들을 기재하게 되네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채권자가 권리관계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 자료이지요. 그러나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로 부동산 거래와 활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네요. 오늘은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해요.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임차권.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로 주로 사업용 건물에 적용이 되네요. 등기부엔 미기재가 되지만 입주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지위법에 의하면 일정 보증금 이하의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이네요.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 시에는 선우선 임차인의 여부와 보증금 규모의 확인이 필수이네요.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한 권리 분석이 필요해요. 두 번째, 유치권. 유치권은 채권자가 받지 못한 돈을 담보하기에 부동산을 점유하여 권리를 행사하지요.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때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네요.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로 인장을 통해서 유치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유치권에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유치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요. 협의가 어려울 때는 법적 분쟁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계속적으로 묘를 유지하기 위해 생기는 관습법상 인정되어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이네요. 분묘기지권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분묘의 철거나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 현장 방문과 주변 확인을 통해 분묘기지권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면 해당 부동산의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기지권. 기지권은 산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접하게 되는 전기시설의 설비를 위한 송전탑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철도, 송전탑, 통신시설 등 공공적 시설을 하기 위해 토지 위에 그 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권리이네요. 이러한 시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네요. 해당 토지에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어 해당 시설에 대한 인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네요. 다섯 번째,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을 그 소유를 위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있는 지상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이 분리되거나 경매로 인해 토지가 낙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을 통해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토지의 건물 소유자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법정지상권 발생을 간과할 수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해 있다면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구청 등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 개축, 개조된 건물을 뜻하네요. 예를 들면 허가 없이 옥탑방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인데요. 일반 건축물 여부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나 지자체의 건축물 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 건축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시정명이 내려질 수 있으며 1년 이해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는 매매와 허가 등의 건물 활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네요. 따라서 부동산 거래 전에 건축물 대상을 확인하여 위반 건축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7번째, 토지 이용 확인원으로 확인되는 지역 및 지구. 토지 이용 확인원은 해당 토지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개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네요. 하여 부동산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네요. 부동산 등기 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토지 이용 제한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부동산의 개발과 사용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네요. 예를 들어 해당 토지가 개발 제한 용역이나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건축 및 개발에 제한이 되므로 토지 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용 계획이 있다면 해당 확인원을 통해 지역과 지구의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네요. 부동산 등기부에 나타나는 주요 권리들. 주요 권리로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기재되네요. 이러한 권리는 등기부등본상에 명시가 되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권리로 활용이 되네요. 하지만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들은 부동산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가치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네요. 매진말.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권리뿐만 아니라 기재되지 않는 임차권, 유치권, 공유기지권, 기지권, 법정지상권, 위반 건축물, 그리고 토지이용 확인원에 따른 지역 및 지구 제한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네요. 이는 부동산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오늘은 등기사항 정부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람으로 작성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글감으로 차직글 작성해서 이 글을 마무리하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동산을 소통하는 성남이에요. 또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